안녕하세요. 오늘은 배대지 이용할 때 주의사항 알려드릴게요. 배대지를 선택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죠. 그 다음에 CS가 얼마나 정확하고 빠른지 확인하셔야 되고, 서비스가 얼마나 좋은지, 돼지코 서비스 해주는 데도 있고, 기본 부자재 서비스 해주는 데도 있고, 에어킥 같은 거. 그러니까 그게 배대지마다 다 다르니까, 셀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어느 게 더 메리트가 있는지 생각을 하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text북 나가는 게 인천항, 평택항, 자가장치장, 그다음에 항공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인천항이랑 평택항이랑 각자의 장단점을 알려드릴게요. 평택항이랑 인천항이나 가격은 둘 다 저렴해요. 근데 그 통관 지연 문제가 자주 발생해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평택항이랑 인천항이나 상시 근무 제도를 지금 시행한 지 한 2, 3주 됐어요. 그래서 아마 조금씩 나아질 것 같고, 그리고 인천항은 평택항에 비해서 가격 심사가 예민하지 않아요. 언더밸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인천항 같은 경우는 평택항보다 약간 좀 덜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평택항 대형함을 검사할 때 그 스케줄을 잡는데 좀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어서 대형화물이 인천항이 조금 더 빠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평택항 같은 경우에는 장난감이나 그 총 도검류 통관율이 조금 높아요. 취하율이 장난감 총 도검률은 더 낮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자가장치장 같은 경우는 인천항 평택항보다 통관이 빠르죠. 보통 2일 이내로 통관을 한다고 하고, 가격이 인천항 평택항보다는 조금 더 높고, 올해 12월까지 자가장치장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조금 다른 이슈가 있거나 이러면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공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중량 대비 가격이 비싸지만 통관이 빠르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또 체크하셔야 될 게 세 번째 파손 분실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그리고 네 번째 카드 수수료를 별도 받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배송대행 사이트에서 배송대행을 신청하실 때 보통 매뉴얼이야 이제 사이트마다 다 있으니까, 배송대행 신청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목록 통관인지 간이 통관인지 미리 체크를 하셔야 되고, 목록 통관 불가인 품목이 있으면 목록 진행했을 때 취하될 확률이 높으니까 그거는 미리 배대지에 확인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 150불 이상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그것도 잘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신청서에 이제 기재되지 않은 사업 샘플 같은 경우는 걸리지 않으면 당연히 상관이 없는데, 이제 검사물이었을 때 소품으로 분류돼서 미신부품은 밀수품이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미신부품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심각하게 통관 보류에서 폐기까지 될 수도 있으니까 꼭 체크하셔서 샘플건을 신고를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구매 대행 신청하실 때도 잘 체크하셔서 배대지에 트래킹 번호 보내주시면 배대지에서 물건을 받아서 검수를 진행하죠. 배대지에서 수수료율이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구매 대행 수수료 낮은 데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재고 관리. 재고 관리 같은 경우는 사실 구매 대행 증빙 서류가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원래는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배대지에서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주는지 확인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타오바오 상점을 따로 해가지고 거기서 결제를 따로 해주시면 이제 그걸로 증빙 처리가 가능하니까, 그런 거는 각 배대지마다 미리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에 FTA 협정세율. 요거는 제가 전에 그 소과장님 재능 기부할 때 말씀드렸었잖아요. 신고금액 700불 이하는 CU 없이 배대지에 신청하면 그 협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지금 우리가 세금 같은 경우 그 수취인 부담으로 진행을 하니까, 보통 저희가 타오바오나 1688 구매했을 때 세금을 우리 이익으로 계산하게 될 때 그때 협정세율을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입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수익불가 품목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그 총기 당연히 안 되죠. 도검류 안 되고, 도검류도 이제 그 칼, 날, 비 몇 센치냐에 따라서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주의하셔야 되고, 유가공품, 그다음에 화기성 상품, 그다음에 서바이벌 용품, 성인 영상물, 그다음에 동물이나 곤충류 이런 거 당연히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실 것 같고, 그 해외 직구 제한 물품이라고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있고 관세청 사이트에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주의하셔서 배대지랑 미리 확인하시고 발송하시면 좋겠고요. 가품. 저도 사실은 이번에 사업자 한 개 진행하면서 정지를 당했는데, 저는 가품으로는 그 경고만 받다가 지재권, 디자인권으로 제가 정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지재권은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한 2주 정도 후에 소명자료 계획서 뭐 이런 거 제출해가지고 한번 사업자를 다시 살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 창고에서 한국으로 배송 출발했을 때 송장 번호를 배대지 사이트상으로 알려드리면 확인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배송 추적은 안 되고 한국에 입항이 되면 이제 유니패스상에 조회가 되고, 이제 택배사 인계가 되면 송장 번호로 트래킹 조회가 가능하게 되는 거고, 이제 통관 그 완료된 시점 기준으로 통관 완료된 단위, 만약에 그 물량이 많아서 택배사 인계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날 택배사 인계 후에 배송 추적이 가능하고, 영업일 기준 하루 이틀 이내에 수령을 하실 수 있고요. 근데 택배사 파업이나 연휴 뭐 이런 거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 있다는 거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통 배대지 사이트를 보면 FAQ라고 해서 질문 답변에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것들, 구매한 상품이랑 다른 상품이 배송되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품 수령 후에 그 오배송이 확인됐을 경우에는 우선은 사이트에 문의하기. 뭐 카톡 채널이나 뭐 위챗 같은 걸로 문의를 하셔서 주문 번호랑 구매 내역 잘못돼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담당자한테 확인해달라, 빠른 처리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오류 입고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때는 실사 이미지를 그 입고 사진을 보내주잖아요, 데디지에서. 그러면 그 실사 이미지를 확인을 하시고 상품이 같은지 다른지 확인하신 다음에 쇼핑몰 트래킹 넘버를 확인을 하셔서 구매한 쇼핑몰 사이트에서 잘못 기재했는지, 뭐 잘못 기재를 안 했으면 물건을 쇼핑몰에서 잘못 보낼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판매자랑 해결하셔야 되고, 뭐, 판매자랑 해결하시기 좀 여의치 않으시면 배대지에 부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배대지에서도 웬만하면 소통을 하는 게 서비스라고 생각하니까 배대지랑 협의를 자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송이 늦어지는 경우, 보통 그 배대지 같은 경우는 주 6항차 다 진행을 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그 반나절이면 도착하거든요. 중국 현지 물류. 중국은 워낙에 땅이 넓기 때문에 중국 현지 택배 물류가 보통 2, 3일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고 주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신청서를 이제 제대로 작성을 하셨다고 생각했는데 오류가 있는 경우에 트래킹 넘버 같은 거. 그러면 입고가 확인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오류가. 그거는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게 요새 아주 이슈가 많죠. 물량 때문에도 통관 지연. 통관 문제에는 뭐 세관 심사가 걸렸거나, 가격 심사나, 뭐 검사나 이런 거 걸렸을 때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통관부 오류, 아니면 취하 조심하셔야 되고, 항상 배대지랑 소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통관 지연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통관 물량이. 그리고 택배사가 전산 오류가 나거나, 얼마 전에 그 택배사 전산 오류는 아니지만 그 개발원 전산이 전체 전산 오류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하루 작업을 거의 반나절 이상 못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통관이 지연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택배사 파업은 1년에 뭐 한두 번씩 꼭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미리 체크하셔서 고객들한테 CS 미리 남겨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배송지가 변경 가능하냐 이런 것도 되게 많이 궁금하실 건데 원칙상은 배대지 포장 요청 이전에만 가능하다고 하죠. 근데 부득이한 경우 배대지 연결된 한국 특성업체랑 협의가 된다면 가능해요. 배송지 사기 신고라고 해서 정식으로 진행하면은 뭐 가능하고 아니면 적합목록 신고 전에 변경하면 그것도 상관이 없고 근데 불가능하다고 하면 국내에서 특송회사를 통해서 반송해서 회수하고 재발송하는 거. 근데 보통은 그 배송기사님 직접 연락하셔서 반품 진행하시고 재발송하시는 게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제 경험상으로는 그게 가장 빠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형함은 가능한지 아니면 운임 여부 이런 거 그것도 배대지에 미리 알려주시면 배대지에서 미리 예상 운임 체크해 드릴 수 있을 거고요. 이런 거는 포장이랑 보상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배대지랑 미리 상담을 진행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운임, 뭐 착불인지 선불인지 미리 한 번 더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누락 상품이 발생했어요. 네. 누락 상품이 발생했을 때는 당연히 배대지랑 확인하시면 되고 왜냐하면 박스 뭐 외관 사진 뭐 이런 게 실사 있을 거니까 사진이랑 쇼핑몰에 주문 내역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뭐 10개를 주문했는데 2개가 안 왔다. 실사 체크해서 주문 내역이랑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확인하셔야 뭐 배대지랑 보상 문제 더 확실하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배달 완료 상태인데 입고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보통 신청서를 늦게 작성하셨거나 트래킹 번호를 늦게 입력한 경우 아니면 배송 대행 신청서 내용이랑 실제 도착한 상품의 정보가 다를 경우 그리고 수취인 정보가 다를 때 아니면 배송업체 택배사의 시스템 정보 오류 아니면 사서함 번호 배대지는 사서함 번호로 고객 그 물건 확인을 하잖아요. 그거를 잘못 입력했으시거나 주소 오류 또는 트래킹 번호 누락 아니면 배달 기사가 전산으로는 배송 완료를 했는데 실제로는 배달하지 않았을 경우 이제 이런 거는 배대지랑 꼭 수시로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관세 안 내려고 언더밸류 하거나 한자 나눠서 나눔 배송 하잖아요. 그런 거 사실은 원칙상 관세법에 저촉돼 있는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뭐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지만 융통성 있게 소량의 그 판매자들한테 제재를 가하고 그런 거는 많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악의적으로 상습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적당히 그 대신에 배대지 협의했을 때 아마 배대지들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할 거예요. 가격 취하 같은 경우는 어쨌든 물건을 구매한 구매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거니까 그거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언더밸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배대지 선택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서 짧은 영상을 찍었는데 혹시라도 다른 문의사항이나 아니면 통관 관련, 세금 관련, 수출입, 대행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여기 댓글 남겨주시거나 연락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